안녕하십니까, 강호준의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AI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파생된 그런 테마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액침 냉각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 데이터 센터 열을 식혀라 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서버가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축구장 12개의 면적, 그리고 지상 8층에 빽빽이 들어선 서버 수십만 대가 열기를 내뿜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냉방을 하지 않으면 5분 만에 4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서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것을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냉각을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전에는 환풍기를 틀어서 계속적으로 열기를 빼내는데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 한 곳에만 4인 가구 6,000세대와 맞먹는 전력을 쓰고 있고, 이 가운데 40%가 냉방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냉각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의 냉각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저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하단에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열을 좀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엔 공기 대신 액체로 냉각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액체 침수시켜서 열을 냉각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중국은 아까 봤던 것처럼 바다 해저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엔 이 데이터 센터 열을 냉각한 다음에 가열한 공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생산, 그러니까 지방 난방까지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기타 미국이나 영국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열 잡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냉방 비용이 계속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냉각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액침 냉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기 대신 액체를 흘리거나 액체 속에 데이터 센터 서버를 담가서 열을 식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 중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잠시 후에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이 공냉식보다 투자와 운용 비용을 45% 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죠.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전력 비용이죠. 여러 가지 전력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액침 냉각을 사용하게 되면 운용비랑, 그러니까 결국엔 냉방비가, 전력비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냉각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액체를, 그러니까 보일러처럼 계속 순환하게 만드는 거죠. 차가운 액체를 집어넣고 뜨거운
액체는 또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이 서버이죠. 서버 장비를 액체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순환시켜서 차갑게 유지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폐열로 전기 만들고 지역 난방까지,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걸 보도록 할게요. 아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기업이 있었죠. 이 기업 주가를 보시게 되면 뭐 30불, 40불 이 구간에 위치했었던 주가가 최근에는 1000불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20불, 뭐 이전에는 20불대까지도 내려갔었으니까 20년도 초반에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50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이 액침 냉각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삼성물산이 또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국내 냉각 기술 전문 기업인 데이터빈과 협업해서 이 차세대 냉각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참고해 주시고, 또 요것도 하나 보시죠. 전력 사용량 37% 감축시킬 수 있는 기업, 그게 바로 이제 SK입니다. SK. SKT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기술을 보시면 요 액체 속에, 여기 액체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전도 액체에다가. 그래서 요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뭐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이제 중소형주를 봐야겠죠. 대장주 두 개가 있습니다. GST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K엔솔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먼저 GST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GST가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형 액침 냉각 시스템을 소개하고 사업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출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대장주로서 먼저 움직임을 보여준 상태고요. 그 다음에 K엔솔 같은 경우에도 액침 냉각 블루오션 부각의 주가 한박 웃음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K엔솔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마찬가지로 이머전 쿨링 시스템이라는 프로덕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카테고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에 넣고 빼는 그런 영상들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엔솔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이나 뭐 드라이룸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 제어 장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 나왔었던 이력도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액침 냉각 장비까지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상향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 고점 구간에서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온 상태인데,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면서 37,500원 상단을 유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우상향 흐름 이어가면서 신고가 랠리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었던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보자. 지금 뭐 50구간 뭐 33,000원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넉넉히 기다려 본다면은 31,2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진입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T 먼저 올랐던 거 참고해 주시고, 저건 개인적으로 지금 K엔솔을 더 좋게 보고는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뭐 클린룸이라든지 드라이룸 이런 환경 제어와 관련돼서는 지금 공정들이 계속적으로 미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혹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장비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모멘텀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이제 막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최근 부각되는 새롭게 또 등장했던 이 액침 냉각 장비까지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3만 원 이상 목표가 잡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기업은 요 두 개입니다. 뭐 삼성물산이나 SKT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이라는 재료 하나로 크게 뭐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GST나 K엔솔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윤활유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화학이나 뭐 정유주들 관련해서도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액침 냉각에 필요한 그 액체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모멘텀은 좀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GST K엔솔이 대장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액침 냉각과 관련된 장비의 수요가, 그리고 실제 매출, 뭐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AI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고하시고 또 직접 투자를 해보셔가지고 수익 꼭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